안녕하세요. 혼자 사는 변호사,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. 지금 시각이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이 좀 넘었습니다. 명절 연휴 끝나고 월요병에 많이 시달리잖아요, 직장인들이.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그 월요병이 좀 더 배가 됐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 후유증이 그 직장인들보다는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제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무실 안 나가려면 안 나가도 돼요. 뭐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도 되고, 일이 있어도 그냥 사무실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요. 집에서 일해도 되거든요. 물론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할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거의 집에서는 일을 안 하지만,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업 변호사, 저 같은 개업 변호사는 재판만 있지 않으면 뭐 시간을 활용하는 게 자유롭거든요. 제가 지금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조정이 하나 있었어요. 경기도에 있는 모 법원에 갔다 왔는데, 근데 제가 가서 좀 약간 달라졌던 게 뭐냐면, 사실은 이걸 조정으로 간 이유가 상대 변호사분께서 조정으로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가지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재판 막바지거든요. 만약에 이번에 조정기일이 아니었으면은 판결 선고가 곧 선고기일이 잡혔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상대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고 조정으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조정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갔는데 다른 변호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. 처음 보는 분인데, 여자 변호사님인데, 그래서 저는 그 상대 변호사님이 그 사이에 고용 변호사를 뽑으셨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, 근데 보니까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교체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 변호사님이 사임을 하셨어. 사임을 한 건지 해임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바뀌었더라고요. 근데 또 바뀐 그 변호사가 또 대형 로펌이에요. 그리고 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, 조정실에서. 저는 이제 헛걸음 한 건데, 그 사건 이제 소송이 제가 보기에는 막바지 단계인데, 제가 보기에는 막바지 단계예요. 근데 그 막바지 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를 하고, 그것도 대형 로펌으로 교체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? 뭐 이유는 뭐 승소하려고 교체를 했나 보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 변호사님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셨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. 아, 대형 로펌에다가 맡겨야지 자기가 더 승소 가능성이 높겠다,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형 로펌에 맡겼겠죠.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. 뭐 변호사가 달라진다고 달라질 건 없거든요.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,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기분이 좋았던 게, 이 소송 막바지에 변호사를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, 게다가 또 대형 로펌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돈이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기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좀 돈이 한두 푼인 돈이 아니에요.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, 아무튼 간에 좀 큰 사건입니다, 금액적으로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교체를 했겠죠. 근데 그 교체한 게 과연 잘한 건지는 저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, 제가 이제 재판 얘기를 하면서 대형 로펌 얘기를 꺼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개업 변호사고, 그렇기 때문에 상대 변호사도 이제 여러 변호사분들을 만나잖아요.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는데, 상대 변호사가 대형 로펌일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적어요. 적지만, 그러나 저도 이제 뭐 변호사 생활을 나름 꽤 오래 했기 때문에,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, 대형 로펌이라는 게 이제 5대 로펌을 기준으로 볼 거냐, 아니면 뭐 10대 로펌을 기준으로 볼 거냐,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, 그래도 뭐 5대 로펌이라 그러면 김현장, 태평양, 광장, 율천, 세종 뭐 이 정도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언급한 그 대형 로펌들이 제 소송 상대방인 경우가 다 있었어요. 한 번 이상 다 있었습니다. 대형 로펌이 상대방일 경우에는, 상대 변호사일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기는 있는데, 뭐 그거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네,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 대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.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분쟁이 생기면은 당연히 대형 로펌한테 갈 수밖에 없죠. 그 대기업의 법무팀에서는.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도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대기업은 당연히 대형 로펌에 가는 거예요. 대기업이 저 같은 개인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할 가능성은 0%죠. 그래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주로 피고 대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대형 로펌이 상대방이었을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인 것 같은데, 제가 원고 대리고 그 대형 로펌은 피고 대리입니다. 그러니까 원고가 어떤 큰 조직이나 큰 회사를 상대로 뭔가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, 그 큰 회사는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 대리를 통해 가지고 큰 회사와 다투는 경우는
마망 생길 수 있죠. 그러나 제가 큰 회사의 피고 대리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죠. 근데 뭐 대기업이 아니라면 뭐 중견기업, 탄탄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개인 변호사도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. 저도 경험도 있고 그 전에 자문을 했던 회사도 직원도 뭐 한 200명 넘고 그렇지만 대기업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하고 저 같은 변호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형 로펌은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해요. 그리고 중견 로펌 같은 경우에도 다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당연히 하고 당연히 하는 거죠. 형사사건 민사소송에는 뭐 당연한 거고 민사소송은 또 사건이 다양하단 말이에요. 그 중에는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도 있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법률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, 그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. 그 법률적인 전문성은 뭐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관련된 거나 특허법이나 뭐 조세, 세금 관련된 거 이런 분야는 변호사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그런 분야는. 그런 거 말고는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인 뼈대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. 법률적인 걸 몰라가지고 그 소송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, 변호사들이. 그리고 가사사건 당연히 하고 뭐 이혼사건, 뭐 상속사건도 당연히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대형 로펌은 그 스페셜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변호사와 다툴 때 무조건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. 변호사들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건에 대한 전문가가 돼요. 전혀 모르는 분야도 일단 사건 수립을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소송의 승패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보여요. 물론 변수도 많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말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. 그냥 두서없이 한번 얘기해 봤어요. 명절 연휴 이후 첫 주말, 명절 연휴 이후 좀 힘들었을 텐데 이제 금요일이니까 푹 쉬시기 바랍니다.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